2026년 한국 경제가 회복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그대로 믿는 순간 당신 자산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맞히는 해가 아닙니다. 같은 나라, 같은 금리, 같은 정책 아래에서 누군 살아남고 누군 탈락하는지가 갈리는 해입니다. 오늘은 2026년 경제 부동산 전망 완벽 캡으로 갑니다. 숫자부터 검증하고 그 숫자를 좌우하는 제약 조건을 박아두고 마지막엔 실전 대응 전략까지 끝냅니다. 먼저 전망 숫자부터 딱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성장률을 1.8%,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 수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른 국제기관들은 2026년 성장률을 2.1%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1.8이냐 2.1이냐가 아닙니다. 2026년은 숫자 맞히기 게임을 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은 성장률 숫자보다 제약 조건이 경제를 더 강하게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 조건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경기는 살리고 싶은데 집값, 가계부채, 원화 가치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산다. 이게 2026년 한국의 구조입니다. 회복이 와도 폭발적으로 못 뜁니다. 뛰려는 순간 금융안정이라는 벽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6개로 쪼개겠습니다. 2026년을 움직이는 변수는 딱 6개입니다. 첫째, 기준금리의 방향보다 속도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 경기를 바꾸는 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내려가느냐입니다. 속도가 느리면 부동산도 소비도 살아나는 적반하다 끝납니다. 둘째, 원화 가치와 환율 변동성입니다. 한국은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흔들리고 시장 심리가 바로 흔들립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자금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때부터 양극화가 가속합니다. 셋째, 가계부채입니다. 한국 경제는 빚의 비중이 큽니다. 빚이 늘어나는 순간 정책은 완화가 아니라 제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제동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특정 수요층에 집중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같은 시장에서 다른 게임이 벌어집니다. 넷째, 수출과 내수의 엇갈림입니다. 2026년은 수출이 강하게 끌고 가는 그림이 아니라 내수가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내수 회복은 금리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 임금, 심리, 그리고 부채 부담이 동시에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수는 회복이 아니라 회복 시도로 끝날 가능성도 큽니다. 다섯째, 건설 경기와 부동산 개발 자금입니다. 집값은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은 자금 조달이 막히면 바로 멈춥니다. 경기가 좋아 보여도 자금이 막히면 공급과 거래 구조가 뒤틀립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여섯째, 미국발 무역 정책과 관세 리스크의 시차 효과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오면 늦게 길게 끈질기게 실물에 박힙니다. 기업 투자와 수출 경로를 바꾸고 그 결과가 고용과 내수로 전달됩니다. 2026년은 바로 이 시차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엔진입니다. 잠깐만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말고 구조로 계속 해부해 드릴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 한 번은 큰 힘이 됩니다. 계속 보시면 2026년은 예언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제 이 엔진 위에서 2026년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해합니다. 시청자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첫째, 기본 시나리오. 느린 회복, 느린 금리 인하, 빠른 양극화입니다. 성장률은 1% 후반에서 2% 초반, 물가는 2%대, 금리는 내려가도 속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부동산은 전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래와 가격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움직입니다. 이게 2026년의 기본 값입니다. 둘째, 상방 시나리오. 내수가 예상보다 살아나고 금리 인하가 빠르게 전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항정이 있습니다. 내수가 살아나는 만큼 수도권 주택 심리가 다시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정책은 다시 조심해지고 금리 인하 속도는 되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즉 상방 시나리오가 강해질수록 부동산은 더 선택적이 됩니다. 전체 상승장이 아니라 상급지만 뜁니다. 셋째, 하방 시나리오. 원화 불안, 관세 충격, 신용 경색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이 오면 부동산은 가격보다 먼저 거래가 죽습니다. 거래가 죽으면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구축과 신축의 간극도 커집니다. 이때는 하락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버티지 못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늘 약한 고리부터 끊깁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누가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느냐가 가격을 결정한다. 대출이 넓게 풀리면 전국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선별적으로 열리면 선별적으로만 움직입니다. 2026년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전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정책이 금융 안정을 이유로 특정 구간의 과열을 눌러야 하는 순간 시장은 두 층으로 찢어집니다. 한쪽은 현금과 신용이 있는 수요가 사는 시장, 다른 한쪽은 금리와 대출에 의존하는 수요가 포기하는 시장. 이 두 시장은 같은 나라에 있지만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단정 하나 하겠습니다.
2026년 부동산을 수도권은 오른다, 지방은 내린다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면 틀릴 확률이 큽니다. 정확한 문장은 이겁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갈리고 지방 안에서도 갈린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입지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가능성이다. 입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입지보다 자금이 먼저인 구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자금이 통과되는 곳만 버팁니다. 다음은 산업입니다. 2026년 산업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면 수준 낮은 전망이 됩니다. 2026년은 업종이 아니라 민감도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무역정책과 관세 민감도. 둘째, 환율 민감도. 셋째, 내수 민감도. 이 세 가지 중 무엇에 약한지에 따라 같은 업종도 성적이 갈립니다. 그래서 2026년은 산업 전망이 아니라 산업별 리스크 구조를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행 전략 5개로 끝냅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언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첫째, 전망 숫자를 믿지 말고 제약 조건을 점검표로 만들어라. 금리, 환율, 가계부채, 주택심리, 건설자금, 무역정책. 이 6개가 흔들리면 시나리오가 바뀝니다. 둘째, 금리는 방향보다 속도다. 내린다는 말로 움직이지 말고 실제로 언제부터 체감이 바뀌는지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은 평균을 버려라. 전국 평균, 전국 상승, 전국 하락 같은 말은 2026년에는 독약입니다. 당신의 지역, 당신의 상품, 당신의 자금 조달 방식이 전부입니다. 넷째, 빚을 이용한 투자는 금리가 아니라 신용 문턱으로 관리하라. 금리가 조금 내려도 신용이 조이면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터질 뿐입니다. 다섯째, 2026년은 공격보다 생존이 먼저다. 현금 흐름을 지키고 고정비를 줄이고 급변 시나리오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2026년의 승부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회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전체가 같이 웃는 회복이 아닙니다. 정책은 경기와 금융 안정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시장은 그 흔들림을 양극화로 번역합니다. 그러니 2026년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내 자산은 어떤 제약 조건에 취약한가를 묻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경제 부동산 전망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숫자 뒤의 구조를 계속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으로 채널을 고정해두세요.